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또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스닥은 2%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11월 고용지표가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시장의 실망감이 드러났는데요. 테슬라가 6% 넘는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3%대까지 크게 하락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큰 변화 없이 96선의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골드는 1.2% 오르면서 1,783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WTI가 소폭 내린 배럴당 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비트코인이 주말간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5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큰 이 경제 상황 속 흔들리지 않는 투자 대응법,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죠. 잠시 후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해외 선물 무료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기술적 분석,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주말 특강까지 들으면서 시장 보는 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한 주 동안 댁내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거든요. 이걸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 선물 시장은 굉장히 수익 내기 좋은 아주 좋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도 재밌고 알차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긴축 가속화 우려에 헤지펀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대형 성장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가 소폭 반등하면서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미국, 이란 핵 협상 교착과 사우디 아람코사의 원유 판매가 인상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연준의 매파적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Let's just get it done. Democrats look to finalize Biden's $2 trillion bill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바이든의 2조 달러 법안에 대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이 법안을 이달 내로 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전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는데요. 척 슈머와 다른 민주당원들은 이 기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또 그 기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화당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상원 50대 50의 투표를 모두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원들은 의회가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이 유권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무료 유치원과 새로운 메디케어 청력 혜택 및 또 기후변화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과 또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말로 향해 갈수록 또 워싱턴도 그리고 또 월가도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저희가 이제 주말을 쉬고 또 월요일을 맞은 만큼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난주 시장 복귀 및 이번 주 주요 이슈 점검 제가 일단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 주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아시듯이 비농지표가 있었죠. 비농지표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비농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측보다 굉장히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 타이틀로 지금 짚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실업률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거든요. 실업률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인 것 그리고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건 이슈로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인데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을 올해 6월에 했던 이 회사가 있는데요. 자진 상폐 요청을 해서 상폐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중국판 우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버 택시요. 중국의 빅테크 주식인데 사실상 중국은 미국 시장의 중국 자기업의 자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식 방송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미국이 굉장히 좀 제재도 있고 모든 정보를 자기네들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은 미국의 자국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일단 디디 추싱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올해 6월달에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요. 자, 상장 이틀 만에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 회사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조사 강화를 했고요. 자, 우버는 뭡니까, 여러분? 스마트 앱을 통해서 우리가 택시를 부르게 되는데 이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에 디디 추싱의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겠죠. 외국 상장 자국 기업의 감독을 중국 정부에서 강화를 하고요. 또 플러스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3년간 회계감독 조사를 거부하는 타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상폐죠. 시장에서 퇴출을 한다. 플러스해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이 나타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의 정부 지분을 밝혀라 라고 일단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사실상 이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혹시 자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정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산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아할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의 정부 지분을 밝혀라라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디디추싱에 대한 요 경제 이슈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지금 촉발이 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앞으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된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도 아마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 상식 차원에서 제가 이슈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9월 달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죠. 헝다그룹 파산 절차 돌입할 것이라고 지금 일단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자를 3개월 동안 유예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월요일부터 아마 파산 절차에 돌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슈를 제가 또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처음에 차트 잠깐 볼까요? 자, 국선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 9월입니다. 자, 9월 달에 지금 9월에서 10월 초까지 9월에서 10월 초까지 굉장히 많은 요 하락분 중에 처음 요 하락분이 헝다그룹 이슈였고요. 두 번째 하락분이 우리 디폴트, 미국의 디폴트 이슈였습니다. 자, 헝다그룹에 대한 파산 소식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곧 회복은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자, 헝다그룹의 그 부실 규모 그리고 헝다그룹의 그 부실의 구조가 다른 외향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외국 기업들 그리고 다른 외국 경제 상황에 금융 상황에 영향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크게 시장이 빠졌지만 다시 급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한 달 전에 헝다그룹 사태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헝다그룹이 무너지게 되면 미국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레포트가 페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제가 주말 특강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채라는 것은 여러분, 부채라는 것은 그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곳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의 부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빚을 졌다. 라고 하면 수억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 그 수억의 빚을 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게 된 구조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서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친구나 가족분들이 보증을 서실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분들한테 돈을 차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나 가족분들께서 뭐 굉장히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면 보증을 선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돈을 차입해 준 친구들과 가족들도 전부 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연대적으로 부실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헝다 사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헝다그룹 파산이 이슈화가 됐을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채무의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헝다그룹의 채권 규모만 밝히고 있지 그 채무에 대한 구조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100% 밝혀진 게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헝다그룹 파산이 자기네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레포트를 쓴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헝다그룹 파산 절차 일단은 돌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감각을 살리셔서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노란톡방에
계속적으로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매일매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요. 자, 원유 재고 지표, 항상 있는 원유 재고 지표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일단 있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좀 중요하죠. 원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실업률, GDP, 비농지수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요 2021년 그리고 22년 초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비농지표와 실업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세계 경제, 미국이 어차피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플러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십니다. 자, 실업률 일단은 좀 체크를 할게요. 자, 12월 3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된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4.2%로 발표가 됐습니다. 4.1%로.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금요일 날 발표된 게 지금 21만 개고 예측이 55만 개였는데 발표가 21만 개로 일단은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실업률이라는 건요. 제가 이론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방송 들으시면 시황 플러스 경제학 이론까지 다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업률을 보실 때 가장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현재 미국 상황에서 그게 뭐냐면 자발적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고 대부분 어디를 갑니까?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대학을 갑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단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에 일단은 속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서 그리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뭐가 있죠?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든가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취업 준비를 뭐 한 1, 2년 정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돼 있고 실업률에 플러스가 되는 실업률의 분모가 되는 그런 연령대가 돼 있지만 나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발적 실업률의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자발적 실업률 때문에. 물론 자발적 실업률도 있고 비자발적 실업률도 있지만 비자발적 실업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발적 실업률 때문에 무조건 거의 100% 실업률은 제로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항상 몇 프로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실업률이 4%에서 4% 중반대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한 3.8%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금요일 날 마감한 실업률, 금요일 날 발표된 실업률을 보면 2021년 1월 8일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부터 보면 여러분 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이번에 4.2%까지 떨어진 겁니다. 4.2%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완전 고용 실업률이 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국에서는요, 지금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필요해요. 내가 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물론 이제 종류는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해는 조금 안 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내가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지금 현 상태, 완전 고용의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비농지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급격히 감소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냐면, 자, 신규 일자리가 지금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신규 일자리가 지금 창출이 안 된다라는 건 뭐죠? 지금 현재 상황 혹은 앞으로의 상황이 노동시장에서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주는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완전 고용의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신규 일자리가 더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금요일 날 나스닥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차트로는 가져오진 않았는데 S&P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있잖아요. 주식도 사실은 어떤 위험한 불안전한 이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고 안전한 이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입니다.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어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라고 예측이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큰 하락의 폭을 키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렇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실업률과 비농 지표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실업률과 비농 지표, 비농 지수를 연결을 해서 딱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뭐죠?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실업 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그 청구 건수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실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실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업 수당을 달라라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반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임금의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반등을 줄 어떤 산업이 여행 산업과 외식 산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예, 그 비농 지표로서 입증이 되죠. 고용이 늘지 않고 있어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고용을 하려는 건 많은데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오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임금의 가파른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다. 제가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나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다우나 S&P에 비해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업률, 미국 시장에서 실업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농 지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한꺼번에 모두 다 훑어 주셨는데요. 성경 마스터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이 PPT 화면 내용 중에 또 이번 주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목요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일 금요일 이라고 10일 금요일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미크론 변이와 또 10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CPI 지수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중국의 헝다 디폴트 이슈까지 또 챙겨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성견 마스터님,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12월 산타랠리는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산타가 올까요? 산타요. 산타는 글쎄요. 일단은 미중 씨가 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지금 지지부진하고 급락이 많이 연출을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해외 선물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죠. 예,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뒤숭숭하실 건데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이런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락과 급등이 연출이 된다. 시장의 변동폭이 크다. 진폭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사실은 실질적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상 노란 톡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 톡방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산타넬리 올까요? 산타가 올까요? 자, 안 올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유는 뭐냐면 네. FOMC가 또 15일이 있죠. 15일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를 무조건 할 겁니다. 노란톡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아침마다 브리핑 자료를 영상으로 찍어서 오전 7시 정도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외신을 지금 3개를 다 보여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보여드리고요. CNBC 보여드리고 뉴욕타임즈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는데 이 3개의 외신이 하루에 한 번씩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는 금리 인상에 관한 것, 테이퍼링을 어떻게 시행을 할지, 지금 8개월 하기로 했는데 6개월로 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으로 4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일자가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에 관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금리 인상에 관한 것을 9월 달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정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4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 22년에는 2번을 하느냐 3번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조금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는 보입니다. 제 생각에 12월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지금 기조를 보시면 매파적인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해서 한두 마리라도 일단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한두 마리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산타넬리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시장이 어렵거나 또 이렇게 방향성이 또 뚜렷할 때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해외 선물은 오히려 또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고 그리고 또 오는 14일부터 15일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준배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확인해 볼게요. 선견 선생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연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여쭤봐 주셨네요. 좀 조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은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국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어차피 코스피를 보시려면 국선 차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선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박스장 제가 노란 톡방에 계속 올려드리는 지금 현재 박스장입니다. 400포인트를 넘어서 어차피 증시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400포인트입니다. 4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 돼버렸어요.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일봉상 400포인트를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 4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넘어가야 일단은 증시가 괜찮아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노란 톡방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격 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10월, 11월, 12월에 지금 박스장 보이시죠? 살짝 추세를 이탈하긴 했지만 박스장으로 지금 완벽히 가둬놓고 있는 시간 조정의 상황입니다. 시간 조정은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버티거나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하시거나 추가를 하시거나 가격을 단가를 맞추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버틸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초 정도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 지금 박스장을 12월 물까지 박스장을 그리면서 시간 조정이 나오고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하셔라.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선을 이탈하실 때만 하시라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려면 국내 선물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왜냐? 국내 선물은 코스피의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 뭐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는 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차트로 여러분들이 미래 가격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박스장입니다. 박스장이고 지금 12월까지 박스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400포인트를 지지를 한다라고 해도 한 가지 걸리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제가 박스장을 여기로 맞춰드렸습니다. 382포인트 정도로 맞춰드렸는데 370포인트까지 일단은 깨고 또 네.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400포인트를 깨고 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12월 물까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박스로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근데 예상이 미증시는 계속 좀 이렇게 하락 마감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뭐 4일 연속 상승 마감해주고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또 디커플링 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네. 일단은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훈풍이 불어도 우리나라는 훈풍이 불지 않고 미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네. 우리나라 주가 그리고 국내 선물 지수는 빠지는 그쵸. 전형적인 대세 하락장에서 볼 수 있는 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400포인트 이제 증시로 따진다라고 하면 네. 올라야 이제 수익이시잖아요.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국내 선물 4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위로 뻗지 않는 이상은 박스장이다. 12월까지는 박스장이다. 최소한 그렇게 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디디 출신 상장 폐지 이슈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헝다 디폴트 이슈도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이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지금 입증이 됐죠. 그때 예. 2일 연속 하락을 굉장히 심하게 했죠. 네. 추석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추석 첫날에 헝다 이슈로 이미 지금 입증이 됐기 때문에 헝다 이슈가 좀 터진다라고 하면 그때보다는 아마 그때보다는 좀 적겠지만 분명히 하락이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18% 상승한 15,74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26% 하락한 1,77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40% 상승한 6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9% 하락한 1.12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나스닥 현재 개장 상황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이네요. 네, 일단은 제가 관망을 찍었는데 네. 매수매도 포지션 다 봐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좋습니다. 볼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5일선과 21선 다 꺾여 있고요. 네. 다 꺾여 있고 제가 이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일단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수매도 포지션을 조금 제가 찍어드리면 네.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밑으로 오. 내려가 버리네요. 자, 2포인트였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쭉 15,710포인트. 빠질까요? 네네. 그 여파가 금요일날 여파가 아직까지 그냥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네. 실업률은요,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 나왔는데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실업률은 여기에서 픽스가 될 겁니다. 고정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최대 3.8에서 4.5 사이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 자, 머물러 있는데 지금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건 뭡니까? 테이퍼링이 굉장히 테이퍼링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고용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인플레가 높다라는 건 지금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페드도 정확한 명제를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이고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매도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15,382포인트네요. 네. 15,382포인트까지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15,658입니다. 15,658 저항시에 일목 하단입니다. 15,644. 자, 658 저항시에 요 일목 하단이죠. 644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내려가죠. 터치했습니다. 네. 오, 자, 더 그런데 내려가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매매는 항상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에 건너간 겁니다. 지금 15,644 정도 있잖아요. 네. 여기를 온다라고 해도 절대로 매도 받지 마시고 지금 타이밍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도 매수 포지션을 지금 두 개 다 봐드리려고 관망을 일단은 올렸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는 21선 포인트였고요. 15,710포인트였고 사실 굉장히 좀 빨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15,710포인트 방금 전에 포인트 드린 거는 만약에 방송 중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을 좀 내셨겠죠.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거는 맞는데 네. 자,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실 거면 일단은 지금은 보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지금 보지 마시고 자, 일봉산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려면 15,715 라인입니다. 15,715 라인 지지시에 5일선입니다. 15,870 정도네요. 15,870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매매를 일단 하시고요. 자, 매수 포지션은 그렇게 제가 봐드릴 수가 있겠고 네. 매도 포지션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예. 지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 급락세에 이어서 또다시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또 나스닥도 하락을 했고 또 그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련된 그 주식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 주말 새 굉장히 크게 떨어졌잖아요. 이런 기술주들의 급락세에 이어서 그런 폭락하는 흐름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은 네. 노란 톡방에 오늘 띄워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아시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꺼내신 건데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나스닥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네. 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면 자, 물론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레벨을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나스닥도 기술주 위주고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은 아니죠. 불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자산을 일단 볼 수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노란 톡방에 사실은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을. 자, 주식도 안전한 주식이 있고 조금은 위험한 주식이 있죠. 조금만 위험한 주식이 있는데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짝은 조금 위험한 주식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락폭이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슈나 뉴스가 터지고 그런 상황일 때는 나스닥의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불안했던 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할 것이다 라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 계속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자, 매수 포지션은 제가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매도 포지션은 지금 아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거고요. 매도 포지션은 실질적으로 최소한 일목 상단이죠. 일목 하단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15,640 라인 정도 15,640 라인 정도 일단 위로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포지션을 보시는 거지 지금은 일단은 포지션은 안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나스닥은 이따 한번 더 해보죠. 네. 나스닥 여기까지. 네, 나스닥 살펴봤고 이제 다른 상품 살펴본 뒤에 다시 한 번 더 흐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도 관망이네요. 제가 정말 이제 관망을 잘 안 들잖아요. 네. 관망 잘 안 드는데 자, 골드 잠깐 보겠습니다. 골드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패턴 그리고 기존에 골드가 갖고 있던 성격 이런 거 전부 무시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분봉 차트 잠깐 볼게요. 네.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보세요. 자, 요거를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윗꼬리도 너무 길고 양봉과 음봉이 계속되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목요일과 금요일을 노려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매매하시는 건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릴 그런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시면 아, 굉장히 복잡하다. 아랫꼬리, 윗꼬리 너무 길고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딱 박혀 계실 겁니다. 자, 골드는 일단은 관망하시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 네. 1시에서 1시 반 정도 새벽 시간 요즘에 조금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 이후에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새벽에 보세요. 네. 왜 그 시간에 거래량이 터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원래 거래량이 예. 한국 시간으로 22시 30분 정도에 네. 22시 정도에 터지거든요. 22시에서 22시 30분 사이에 터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이제 서머타임이 있을 때는 그렇고요. 이 뉴욕 증시, 뉴욕 거래소가 개장을 하기 전에 먼저 포지션을 먼저 잡습니다. 골드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뉴욕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터지는 게 아니고 네. 뉴욕장 전에 한 30분 사이에 터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게 전형적인 골드의 모습이에요. 아. 10년, 15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면 네. 그게 전형적인 골드의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뀌었네요. 네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바꿔놨고 골드가 거기 중심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골드는 오늘 관망 전략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일도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네요. 네네. 네. 자,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는 사실은 이게 매도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지금 전부 다 꺾여 있고요. 지금 오늘 일봉 모습을 보시면 일봉의 캔들이 굉장히 작죠. 요거는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제가 지금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자리를 하나 좀 집어드릴게요. 67.50달러 정도, 67.50달러를 지지를 하면 여기 위입니다. 73달러까지는 일단 가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7.50달러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보셔도 되고, 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이거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보셔라. 이게 만약에 매도로 빠진다라고 하면 매도로 빠질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매도로 빠진다라고 하면 지금 폭을 볼까요? 66.30달러 정도, 66.30달러에서 61달러입니다. 66.30달러에서 61달러 정도까지만 일단은 큰 폭으로 보시고요. 2차적으로는 65.65달러, 65.65달러, 그리고 61달러까지 이렇게 보시는 이런 그림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게 매도 포지션으로 조금 빠질 가능성,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박스장이에요. 오일도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매도 매수 포지션을 제가 자리값 드린 대로 이렇게 유념하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2월은요, 여러분, 골드, 오일 전부, 나스닥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라고 하면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박스장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낫고,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출연은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에 골드나 오일을 매매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지양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출연하는 날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지표 후에 포지션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주요 지표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날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시해드린 이 자리 지지하는지 저항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그 자리에서만 일단 매매 횟수 줄여서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한 번 더 흐름을 봐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나스닥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입장코드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해외 선물 관련된 무료 강연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캔들과 이평선에 관련한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기술적 분석,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강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